도화를 키우는 아빠의 태도를 보면 아이가 자기라고 부를 때 스스럼 없이 받아주고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빠의 이런 태도는 아이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 여자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 딸이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아빠거든요. 근데 그 아빠라는 이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딸아이의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성형수술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많이 줘도 인생은 안 바뀌어. 근데 아이의 무의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 무의식에 충격을 주는 게 아버지의 태도예요. 근데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아기로도 대하고 예쁜 아기, 내 딸내미로도 대하지만 여자 마음을 딱 쓸 때 자기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여자 마음을 쓸 때 조그만한 게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수치 주거나 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딸을 수치 주면 수치 줄수록 딸은 남자에게 수치당한 여자가 돼요. 그래서 남자가 오면 당연히 날 수치 줄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 믿음이 생겨, 무의식에. 그러면 믿는 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요. 나를 무시하고 수치 줄 남자만 와, 내 인연으로. 그래서 나를 수치 주고 나는 피해자로 살게 되죠. 수치당하는 여자로. 근데 이 아버지는 존중해. 자기 이럴 때는 마치 자기 여자친구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해주니까 이 아이는 무의식 속에 남자들은 나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내 사랑도 받아주고 날 사랑해줘. 이런 긍정적인 여자,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있어. 수치를 안 당하니까 당연히 난 사랑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니까 표현을 잘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수치를 많이 줘서 주눅이 들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도 얘기를 할 때, 남자한테 얘기할 때, 그건 커서도 그래요. 무의식은 큰다고 그냥 달라지진 않거든. 아무리 이쁘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도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 두렵죠. 수치당할까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두렵고, 움츠러들고,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도화가 매력이 있는 이유는 그 자신감 때문에. 여자 마음을 써도 아빠가 받아줘. 애기 마음을 써도 받아줘. 어떻게 해도 받아줘.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이뻐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아이 마음을 어떻게 대해주는 건데 아버지가 아주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잘 주고 있죠. 네, 이럴 때 도화의 엄마는 아이의 여자 마음을 허용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져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도화 엄마의 눈빛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엄마의 이런 태도는 아이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같은 동성끼리 되게 친해질 수 있죠. 엄마가 엄마기도 하지만 같은 여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엄마가 적대적으로 대했던 딸내미들은 여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특히 아빠는 호의적인데 엄마는 나한테 적대적이었어. 이러면 남자는 무조건 나한테 사랑 줄 거야. 집착하고 여자는 적대적. 그래서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남자만 생기면 여자친구들 다 버리고 그리고 여자는 경쟁자로 느껴서 날마다 질투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도 안 보여주는 아이가 있더라고.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뺏길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경쟁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성 친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성 친구가 많은 것도 엄청 복인데 동성 친구가 생기질 않아요. 누가 나를 질투하고 뺏길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사귀겠어. 근데 엄마가 엄마이지만 같은 동성인데 여자의 눈으로 따뜻하게 봐주니까 이 아이는 여자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야. 날 좋아해, 여자애들도. 그래서 아마 도화는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하고도 친할 거예요. 잘해주고 쟤는 나한테 잘해줄 거야. 믿음대로 세상은 펼쳐지죠. 이 세상 현실은 가짜예요. 내 마음이 펼치는 가짜 세상. 내 믿음대로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도화 엄마의 그 따뜻한 눈빛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애고는 아픈 거야. 나도 그 눈빛으로 딸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엄마들 많죠. 왜 그럴까?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봤던 그 눈빛으로 자식을 보게 돼 있어요. 그건 머리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서 그 에너지로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차가운 눈으로 봤어요. 제가 다행히 딸을 낳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딸을 낳았으면 나도 그렇게 차갑게 봤을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몸에서는 그 에너지가 나가죠. 그래서 도화 엄마는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여자. 그 자기 엄마 즉 도화 할머니가 도화 엄마를 되게 따뜻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도화 엄마도 딸내미를 따뜻한 눈으로 보고 만약에 도화 엄마
얘 할머니가 도화 엄마를 여자 경쟁자로 여기고 내 남편의 사랑을 뺏어가는 적수야. 여자는 싫어. 냉정하게 봤으면 똑같았겠죠. 근데 이렇게 구김살 없어진 게 엄마한테도 경쟁자라는 느낌 없이 무조건 사랑받고 또 엄마가 어떨 땐 여자로서 져주기도 하니까 그 져주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운 아이가 돼. 져줄 수 있는 아기. 뺏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한테도 이렇게 져주죠. 근데 엄마가 절대 안 져주고 이겨먹으려고 항상 딸한테 엄마 말 들어. 엄마 어른이지 막 이랬으면 이 아이는 져주는 걸 못해요. 져주려고 할 때 치욕감이 올라오면서 엄마한테 당했던 맨날 엄마한테 패배만 했을 테니까 치욕감 때문에 져주지도 못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성격이 많이 왜곡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복인데 그 복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무의식 카피되는 거니까 나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의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을 부모가 어떻게 허용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건 머리로 되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 이렇게 허용해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따뜻한 눈빛이 나가고 싶은데 저절로 냉정한 눈빛이 나가고. 그래서 아이의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모인지를 자기를 보면 돼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벌써 수치스러워서 애교를 못 떨어. 남자한테 말도 못해. 막 수치 줘 자기 마음을. 그러면 나는 수치 주는 가해자. 그래서 내 아이가 나한테 사랑받겠다고 여자 마음을 쓸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수치를 주면서 엄마 귀찮아. 아빠 지금 시간 없어. 저리 가. 라든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자기의 여자 마음 다루는 대로. 또 자기의 남자 마음 다루는 대로. 내 사랑받고 싶은 남자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 또 내가 여자라면 상대의 남자가 사랑받으려고 나한테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수치 주는지 아니면 잘 받아주는지를 보고 내가 잘 받아줄 수 없는 무의식을 가졌어. 그러면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기 자식과 내 성관념, 내가 남자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자 같으면 상대 남자 대하는 걸 보면 알겠죠. 또 같은 여자친구 대할 때 여자 마음 대하는 거야. 또 내 스스로 여자 마음 대하는 거. 내가 남자라면 같은 남자친구, 그게 사랑받고 싶은 남자 마음이겠죠. 그걸 대할 때랑 내 남자 마음 대할 때랑 또 내 여자를 대할 때랑 그 여자 남자 마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자식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돼요.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고집. 그 사랑받고 싶은 남자 마음 올라왔을 때 되게 수치스러워. 고집이에요. 수치스럽다고 인정 안 해주는. 너무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이거 인정하면 창녀 창남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고집이에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집이에요. 내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고집. 그걸 보셔야 돼요. 그 고집을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가 청산이 되면 저절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마음 올라올 때 머리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도화가 머리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귀엽게 하잖아. 잠재의식은 머리로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여자 남자 마음을 이해 안 해주겠어 하는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고집들이 나갈 때 그게 사라진 만큼 저절로 예쁘게 행동하는 거야. 고집이 세면 셀수록 어떻죠? 되게 수치스럽고 두렵고 안 이쁘고 수치 떠는 여자 남자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내 여자 남자 마음을 제대로 쓰면서 부부 사이에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는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그냥 잘 자라요. 도와 엄마 아빠처럼. 근데 날마다 싸움박질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절대 안 돼요.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날마다 부적절한 건 서로 여자 남자 마음을 제대로 인정 못 해주고 있는 거고 그건 아이 속에서 그대로 발현이 되고 아이는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여자 남자 마음을 똑바로 쓰면서 부부가 사이좋게 잘 소통하면서 사는 걸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아이를 똑바로 못 가르치고 있는 부모.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잘 행복하게 살고 소통이 잘 되는 부모는 아이를 잘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도아의 부모님은 아이 앞에서 과하지 않게 서로 애정 표현을 하고 사이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도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 부모님의 지혜로운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이 지혜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죠. 부모가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되게 존중하고 수치 주지 않으면서 짐승성보다는 인간성으로. 짐승성은 뭐죠? 절대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리고 다 내 뜻대로 하고 난종여비로 막 위에 올라서거나 여존남비로 남자 위에 올라서거나 서로 무시하고 수치 주면서 이럴 때 짐승성이거든요. 인간성은 서로 평등하게 남자 여자 마음을 다 인정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인간미. 고집 부린 짐승이 아닌 이렇게 사는 게 인간미인데 그 인간 마음을 쓰면서 사는 거죠. 이게 지혜죠. 인간 마음 쓸 수 있는 게. 근데 사실은 이건 그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란 거거든. 그래서 내 부모가 그렇게 인간답게 여자 남자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거를 본 거죠. 이 남자분, 도화 아버지. 도화 엄마도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둘이 만난 거야. 절대 짐승과 인간이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짐승은 짐승끼리, 인간은 인간끼리 만나요. 자기 의식 수준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죠.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연애할 때 몰랐다가도 살아보면 정확하게 만나요. 초딩생은 초딩생끼리 놀죠.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놀고. 그러니까 이 두 도와 엄마 아빠도 그런 인간 마음으로 소통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이러고 살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면서 짐승으로 맨날 싸우고 사는 부부가 보면 어떻게 저기는 이렇게 소통이 잘 돼? 근데 고집 부리면서 짐승으로 사는 분들도 자기들이 이상하다는 생각 못 할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짐승으로 사네? 이런 걸 모를 거예요. 너무 이게 당연하니까 짐승은. 또 인간도 도와 엄마 아빠 부부도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야 이걸 모를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이 존재 자체가 고집 부리는 짐승일 경우에는 고집 부리면서 이해 안 해주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요. 똑같은 짓을. 자기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고쳐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를 보고 아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봐야 돼요. 아이가 문제라고 그걸 고치려고 할 때 벌써 그 열등이의 눈으로 너는 문제 있다 하면서 열등이의 눈으로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되고 맨날 싸움박질하거나 이럴 때 내가 어떤 열등이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내 열등이 아픔을 느껴야 되죠. 남편도 부인도 고쳐야 되는데 이 두 부부는 소통이 잘 되니까 인간 마음으로 특별히 열등이 아픔이나 고칠 것이 없으니까 아이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인간의 지혜. 현대인은 다 짐승이에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열등이를 절대 인정 안 하고 그 열등이의 눈으로 남이 문제 있다고. 부모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은 맨날 싸우면서 아이한테 이러죠. 넌 싸우면 안 된다. 자기들은 공부 못했는데 넌 공부 잘해야 돼. 항상 자기의 문제를 열등이라고 아픔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남의 문제를 봐. 그 눈으로 자식을 보고 망치고 있죠. 잘못된 교육이에요. 돌이켜서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보고 자기의 열등의 아픔을 느끼고 자기 열등의 수치를 인정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 열등의 눈이 죽고 아이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제일 잘 교육하는 방법은 아이를 보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잘 보고 아이가 뭔가 도움이 필요가 하거나 할 때 그때그때 도와주면 되지 아이만 쳐다보고 이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요. 아이에게 과도하게 집착할 때 아이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때 그것도 바로 아이를 열등이로 만드는 눈이거든. 뭔가 더 잘 키우려고 애쓰고 이 열등의 집착이죠. 그렇죠? 문제 없이 키운다. 이것도 열등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본인들의 삶이 되게 충실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아이는 저절로 잘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짐승의 고집, 열등의 고집이 죽어서 인간이 되면 그냥 인간으로 소통만 잘하고 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모르죠.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살 때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하다.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또는 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너를 위해 학원비를 이렇게 써서 너를 유학도 보내주고 이러지. 이런 부모는 오히려 아이의 무의식을 망치는 부모죠. 도화가 음식 먹는 것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른이 먼저 먹는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빵을 놓고 먹지 않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자제력은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는요. 아이를 갖다 자제력을 키워주려고
빵을 이렇게 주고 테스트를 한다거든가. 그렇다고 아이를 막 몇 살 안 먹은 아이를 막 혼내킬 수 없잖아. 먹었다고, 그죠?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먹는 거에 대한 자제력이 없다는 얘기는 먹고 싶은 마음이 세다는 얘기고 탐욕이 세다는 얘기죠. 먹는 거에 대한 집착. 그러면 부모는 뭘 봐야 되냐면 아이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나도 먹는 것에 대한 집착과 거부감을 봐야 돼요. 집착과 거부감은 하나예요. 집착을 심하게 할수록 거부감도 심해. 예를 들어 어떤 남자 여자를 내가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을 때 실망도 어쩌죠? 거부감도 심하게 올라와요. 애 증인 거야. 사랑과 미움이 하나듯이. 그래서 내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음식을 되게 거부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야. 근데 지금 도화는 거부감이 없이 다 좋아하는 마음만 보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부모 중에 누군가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마음만 보는 거야. 거부하는 마음만 보고 심하게 집착하는 마음은 다 버리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이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분은 엄마든 아빠든 내 집착을 좀 보셔야 돼.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 일단 음식을 거부하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걸 느끼다 보면 음식에 집착하는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 집착을 느끼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끼면 이게 수치거든요. 고집부리는 수치. 음식을 그냥 음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로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죽어하고 확 수치 주면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 고집부리는 수치. 그걸 느껴주면 이 수치가 두렵다고 고집부리면 인정 안 하려는 수치 빙의가 떠요.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음식만 보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이 고집부리는 빙의가 죽으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자제력이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쉽게는 내 자제력이 없는지, 음식에 대해서 되게 탐욕이 있는지, 거부감이 있는지, 집착 거부감을 부모가 인정하고 부모가 알아차릴 때 아이가 바뀌게 됩니다.